미국에서 일하는 애니메이터들의 애니메이션 이야기. 여기는 애니파디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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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내셨습니까? 애니팟입니다. 예, 잘 지냈죠? 여기는 롱 위켄드죠. 오늘 휴일이죠? 네, 내일도 휴일이고. 한국에는 없는. 여기는 그게 좋아요. 뭐 한국도 그렇다고 그러던데 이제 아니, 대체 휴일? 그렇죠. 이제 예, 뭐 그래갖고 이제 주말이 겹치면. 근데 여기는 예, 휴일이 그냥 몇째 주 월요일 이런 식으로 휴일이잖아요. 날짜가.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항상 연휴가 보장되는. 예, 그래서 근데 한번 언젠가 숫자를 세봤는데 한국이랑 미국이랑 그 노는 날짜를 따지면 미국이 좀 적어요. 그 한국이 더 공휴일 많죠? 같은 예. 공휴일로 따지면 적고 근데 한국은 약간 복불복? 그게 예, 예, 주말이랑 이렇게 잘 겹친 날은 일주일 거의 풀로 이렇게 다 쉬고 예. 예, 뭐 그런 게 예. 있지만 여기는 여기는 그런 건 별로 없죠. 1년에 딱 한 번. 그 땡스기빙 데이고 그리고 연말은 이제 쉬는 회사가 있고 예, 안 쉬는 예, 회사가 예. 막 있어서 이번 저희 연휴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데이죠? 네. 그렇죠. 예. 예. 그 사람이 태어난 날이죠? 죽은 뭐 날 아주 아니겠지? 뭐 태어난 그건 날이죠? 잘 모르겠지만 편한데. 아주 고마운 분이신 것 같아요. I have a dream. 그 연설로 유명한. 뭐 예. 성룡 형의 이 넓고 얕은 지식. 우리는 넓지도 않고 넓지도 않아서 얕을 것도 없어. 아니 근데 그 사람이 그 저기 그 흑인 투표권이나 뭐 이런 그 예. 헌법 개정에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그런 운동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예. 근데 그게 또 진짜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는 거 미국에 뭐 네. 역사가 1960년대 뭐 이럴 때 돼서야 헌법 개정이 돼갖고 그렇게 됐잖아요. 예. 그 참 대단히 오래 끌었다 이 사람들. 정말 얼마 안 돼서. 그러니까 그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암살당했지만 그 사람의 아들이 아직 그냥 멀쩡하게 살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손자도 아니고. 예. 그 똑같은 활동을 비슷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도 아니면 그런 아, 운동가를 하고 그 있고. 흑인 인권 운동 뭐 이런 예. 걸. 예. 대단들 하시네요, 진짜. 와, 그 그런 일들 하시는 분들은 진짜 존경스러운 것 같아요. 그렇지. 진짜 신념을 아버지. 갖고 있어야 할 수 있는 일들이죠. 아, 근데 이런 거 네.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이거는 질문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뭐 얘기 들어보니까 시민권 뭐 이런 거 하는 분들 보면은 시험 볼 이런 때요. 이런 것들도 물어보고 막 이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뭐 미국 저기 기본 사회 역사에 관한 사회. 게 나온다고 되게 하더라고요. 헌법에 관한 것도 나오고. 예. 제 주변에 시민권 따신 분들이 있는데 요 근래 딱 작년 초 중순 이때 따신 분들이 한 두어 명 있거든요. 딱 따시자마자 그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보통 그 다음부터 하시는 말이 우리나라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저는 한국 얘기 안 우리나라래요? 하겠다. 바로 태세잖아. 바로 변절을. 우리나라 이 나라 돌아가는 꼴이 이게 영 망촌데 막 이래서 한국 잘하고 있는데 그랬더니 아니 미국 말이야. 두 분은 시민권 받으실 건가요? 저는 저는 아직 아직은 지금 예. 저는 자격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주권 받고 5년 이상 미국에서 거주하면은 시민권 예, 자격이 있다 맞아요. 그러는데 그래서 그 언제 한번 한국 갔다 올 때 공항에서도 음, 저 통관하는 사람이 물어보더라고요. 네. 시민권 안 따냐? 뭐 이런 예. 식으로. 어, 근데 당장 이게 필요한 게 별로 없으니까 음, 영주권만 가지고도 충분히 뭐 사는데 지장이 없고 또 우리나라는 이중 국적이 허용이 안 되니까 음, 우리나라 국적을 맞아요. 포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너무 싫어. 예, 그죠? 그거는 조금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뭐 나라에 대한 충성 이런 걸 떠나서 실용적인 이유 때문에 이제 시민권을 따는 경우가 많긴 한 것 같은데 특히 이제 한국에서는 국적을 포기하더라도 이렇게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그러면은 충분히 이렇게 그런 교포 대우 해가지고 음, 거의 한국 사람이랑 비슷한 그 음. 대우를 받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실용적인 이유에서 미국 시민권을 따는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아직은 생각 안 저도, 해봤어요. 저는 일단은 군대 갔다 온 게 억울해서 절대로 한국 시민권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네, 군대에서 내가 2년 2개월을 어떻게 버티고 아, 그 눈물의 시간을
2년 2개월 하면 또 이제 사람들 듣는 사람들이 연식 나오죠. 예. 연식 나오겠다. 요즘 그, 18개월이라면서요? 그, 더 줄지 더 않았나? 줄었어요. 확실히 18개월이. 현역이 모르겠는데. 18개월이고 그 공익이 한 22개월 뭐 이렇게 된다고. 와, 20개월 근데 뭐 이렇게 예. 그게 되더라고요. 2년 2개월이 꽤 오랜 시간 동안 2년 2개월 고정이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예. 그리고 그게 줄어들기 시작한 게 저보다 한 4개월, 5개월 아 후임부터 진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거의 걔네들이 뭐, 마지막이었네. 예, 저까지는 혜택이 없고, 예. 저보다 한 4개월, 6개월 후에 들어온 애들이 저한테 자랑하듯이 막 뭐, 하루 줄어든다, 이틀 줄어든다, 이랬던 아, 맞아. 기억이 그게 나요. 순차적으로 줄어야 네, 자기 만드는 그거 거죠. 계산해서. 그 프로레이트 같이 이렇게 네네, 프로레이처럼. 날짜에.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 미국이 내 나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저는 그냥 이 집이나 회사는 뭐 우리 회사, 집은 우리 집, 우리 동네 이런 생각은 드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미국이 너희 나라냐 네. 이런 질문을 트럼프 한다 때문에 그러면 그래. 나 아닐 거. 그런 트럼프 때문에 더 영향도 그런 것 있고. 같아. 아무래도 우리는 문화적으로 그렇게 자라서 지- 늦게 왔으니까. 네. 네, 지금도 한국 분들이랑 뭐 제일 많이 어울리고 뭐 이러니까. 맞아요. 아, 그게 이게 루머인지 아닌지 모르겠, 뭐 방송에서 뭐 해도 되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가끔 그 얘기를 얼핏 예전에 누구한테 들었어요. 예전에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고 가끔 가다가 몇 년에 한 번씩 이중 국적을 허용하는 그걸 서류를 뭐 받는 그런 때가 있대요. 기간이 네, 그거를 뭐 어디에다 이렇게 프로모션 하거나 어디다 뭐 올리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걸 오픈할 살짝 때가 있는, 예, 살짝 오픈하고 다시 닫는데요. 일반 사람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몇몇 사람들이 그때 우르르, 권력이 있는 예, 필요에 뭐, 의해서. 저는 주어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그때 신청을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음, 이중국적을 이제 지원할 수가 있는데, 그게 뭐 일반 사람이 알기는 어렵겠죠. 근데 저도 그렇게까지 해서 못하러 달라고 그래, 그거를. 예, 저도 이중국적이 아니면 굳이 그냥 한국 국적을 딱히 포기하고 싶은 예, 심정은 아직까지 없어서. 저도, 저도 아직까지는 전혀 이 예. 예. 군대를 도저히 제가 잊을 수가 없네요. 뭐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한국이랑 미국에서 같이 동시에 왔다 갔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예.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도 거주를 좀 해야 된다 그런 경우는 오히려 시민권을 따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게 훨씬 편한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충분히 포기를 하더라도 뭐 재외 국민 해가지고 충분히 대우를 해서 저- 문제 없이 저기 생활할 수가 있고 대신 한국에서 오래 거주를 해도 미국에 있는 영주권이 취소가 되거나 이런 일이 없으니까 영주권이라는 게 여기 미국에서 많이 그러니까 거주하는 일자가 부족하거나 그러면 뺏길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 그러니까는 따로 서류가 있긴 한데 좀 귀찮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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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예. 외국에 오래 있으면 미국 그렇죠. 예, 이외 예, 곳에서 오래 있으면 받아야 되는 서류가 있는데 예. 귀찮죠. 오래 있다 보면. 어쨌든 그 아무튼 얘기는 예, 그랬고 미국에서는 근데 지난주에 또 엄청난 일이 있었죠. 어떤 일이죠? 반역의 반역의 아, 아, 만. 저는 와, 그거 라이브로 봤거든요. 아 그래요. 진짜, 아 그 그래요? 그날 저는 브레이킹 뉴스. 평상시에도 뉴스를 계속 봐요. 예, 그냥 예. 작업할 때도 뉴스를 많이 틀어놓는 편인데, 그게 뭐, 이게 뭐, 옛날에 말이 안 되는. 제가 군대 있을 때 9.11 테러가 터졌거든요. 예. 그때 뉴스 보면서 이거 뭐지 영화인가? 뭐 이런 생각했는데 음, 이때도 똑같이 이걸 보면서 뭐지 이거 영화인가 이 생각을 했어요. 저게 실제로 벌어질 거라는 상상조차 하지 못해서 예. 너무 그리고 놀랐어요. 막 진짜 군복 입고 오고 군인도 아닌 예, 사람들이 어, 미국에서는 또 그 맞아요. 문화가 있으니까 총기 문화가 있으니까 그니까요. 너무 놀랐어 그 진짜. 어떤 그 경찰 같이 맞서 싸우던 경찰이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총을 쓸까 말까 엄청나게 고민했는데 경찰이 총을 쏘는 순간 완전히 피바다가 될 거라는 그 생각을 완전 했다 맞아요. 진짜 큰일 그러더라고요. 나죠. 예. 예, 경찰이 맞아요. 쐈다 하면 걔네들도 왕창 쏠 테니까 총을 다들 맞아요. 경찰이 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을 거라는 얘기죠. 잘했네 그럼. 그 예. 초반에 대응한 사람들이 잘한 거예요. 예, 예. 초반에 좀 밀렸는데 그 막 뒤로 막 사람들 막 몰려 들어올 때 도망가고 그랬잖아요. 아, 거기서 예. 더 강력하게 한다고 뭐 총 쏘고 위협 사격하고 그랬었는지 진짜 그렇죠. 난리가 말씀하신 났죠. 예. 대로 예. 진짜 피바다 되는 예. 거였는데 하여튼 아 진짜 미국에서 보면서도 이런 진짜 날이 트럼프가 이렇게 마지막을 유종의 미를 거두면서 예, 와 진짜 상상도 못한 일들이 벌어진 진짜 예,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2020년 올해랑 올해 초반이랑 이게 2020년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야, 2020년 진짜 미쳤다 이랬는데 2021년 지나고 일주일도 안 돼서 그 일 터진 거예요. 그러더라. 그 일 터지고 나서 자 이제 일주일 지났습니다. 그런 얘기 아, 하더라고. 아, 완전 아, 미친 거지 진짜. 예. 자, 이제 우리 주변 근황과 수다는 이제 이쯤에서 하고 저희 원래 오늘 얘기하고 싶었던 게 안티스페이션. 우리 예전에 한 5년 전인가요? 어, 5년 5년은 아니고 전쯤이었나요? 우리 저희 5년은 한번 아니 안 되지 않았나? 어, 그 애니메이션 12가지 법칙 예. 에 관해서 한 잠깐 하고 그 뒤로 저희 뭐 거의 기억의 저편으로 잊혀졌다가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볼까 하고 오늘 준비한 게 안티시페이션입니다. 엔티시페이션에 대해서 예, 얘기를 해볼까요? 예, 안티시페이션이란 뭘까요? 엔티시페이션은 이게 그냥 그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냥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사전 준비 동작? 준비에 뭐 액션 비포 액션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액션 아, 전에 예, 일어나는 액션. 예. 예, 맞아요. 그게 준비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저기 단어의 영어 단어의 뜻은 이게 기대라는 뜻이잖아요. 기대감. 예, 엔티시페이션 뭔가를 이렇게 뭔가가 일어날 것을 이렇게 기대하는 음,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는 주된 동작, 메인 동작을 이 일어나기 전에 그 기대감을 만들게 하는 어떤 그런 동작, 예, 그 맞아요. 사전 동작이죠. 예, 저는 이 안티시페이션이 되게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거의 모든 행동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사실은. 예, 거의 이제 저희가 어떤 동작을 하기 전에 거의 그러니까 어느 정도 큰 동작들, 그 운동을 한다든가 뭐 예, 예를 들면 뭐 앉았다 일어날 때도 안티시페이션이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이거가 를 잘 캐치를 하고 얼마나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 예, 그렇죠. 어, 그러니까 그 디즈니의 이 12법칙을 12법칙을 처음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관찰을 통해서 음, 이렇게 잘 써먹을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애니메이션을 보이게 하려면은 음, 이런 것들을 써먹으면 좋겠다라는 걸 12개를 모아놓은 거잖아요. 예, 그 중에 하나가 엔티시페이션.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의 동작을 관찰했을 때 음, 대부분의 동작에 사전에 항상 이런 엔티시페이션이 들어가니까 예, 애니메이션 하는 사람들이 요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작업을 해라라는 이제 그런 원리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동작을 하려면은 힘을 쓰려면은 그 힘을 이렇게 모아야 되는 그죠. 그 동작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음, 투수가 공을 던지려면은 음, 공을 제대로 힘을 최대한 많이 써서 던지려면 힘을 모으는 동작을 통해서 음, 거기다가 주된 동작, 공을 던지는 동작에 힘을 실어줘야 되니까 그 음. 힘을 실어주기 전에 이렇게 뭐 스포츠에서는 와인드업이라고 예, 하죠. 그 예, 맞아요. 와인드업하는 동작이 힘을 모으는 역할로 음. 이제 사용이 되는 거겠죠. 이게 참 되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되게 이 애니메이션 하면서 예, 자기도 모르게 잊게 되는 그런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음, 가끔 보면 뭐 이제 어느 정도 저희는 경력이 있다 보니까 이게 그냥 뭐냐 기계처럼 예, 안티시페이션을 약간 넣긴 하지만 제가 이렇게 초보 때만 해도 뭔가 애니메이션이 밋밋하면 안티시페이션이 빠져 있었던 경우가 꽤 많아요. 그렇죠, 좀 그렇죠. 예, 약하거나 예, 그게 약하거나, 아예 안티시페이션이 뭐가 잘못 들어가 있거나 예, 예, 그러면 이제 그 뭔가 그리고 그게 보통 안티시페이션은 그게 강조가 되는 그런 애니메이션도 있지만 짧게 들어가는 동작들도 꽤 많잖아요. 그렇죠. 예, 말씀하신 거 공을 던질 때 와인드업이 엄청 크기 때문에 이거를 예, 잘 캐치해서 들어가지만 예를 들어서 걷다가 방향 전환을 한다. 예, 또는 앉았다 일어난다 할 때 그 작은 그 상체를 숙이거나 방향을 전환할 때 그 중심이 반대편으로 살짝 움직였다 가는 그런 예, 작은 부분을 놓치면 좀 더 그러니까 그거를 추가하면 되게 더 맞아요. 자연스럽거나 예. 예, 강조가 클리어한데 어떨 때는 그게 막 3프레임, 4프레임밖에 안 되는 짧은 맞아요. 살짝 그 동작 전에 일어나는 살짝 음, 아주 미세하게 일어나는 거일지라도 있는 거 없는 거 차이가 많을 때가 있죠. 예, 맞아요. 저 그래서 질문이 예, 있는데요. 예, 예. 이런 특히 이런 샷 영화 같은 샷 애니메이션 베이스로 하면은 이해가 좀 가는데 인게임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제가 클립이 모여서 예, 애니메이션이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막 앞으로 가다가 옆으로 뛰거나 이럴 때는 어떻게 넣어요? 그 안티시페이션을? 그거를 나중에 얘기하려고 했어요. 지금 얘기하세요. 거짓말. 마치 준비해온 것처럼. 이게 좋은 얘기 같아요. 게임 애니메이션과 그리고 예. 그런 전 샷 지금 베이스 애니메이션의 예, 전 차이가 지금 있으니까. 진심으로 궁금해서 아, 여쭤본.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렇게 일반 애니메이션 그런 필름 같은 경우에는 그걸 다 포함한 하나의 통 애니메이션을 음, 작업하기 때문에 거기에 넣으면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게임 캐릭터는 그걸 이렇게 클립을 만들어서 그거를 이렇게 엔진에서 합쳐져서 이제 플레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시간으로, 그죠? 예, 실시간으로 플레이가 되는 건데 그거를 신경 써서 넣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게임이 있고 음, 그거를 못 음, 넣는 게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그렇죠. 게임의 어떤 게임이냐에 따라 예. 다르고 그걸 넣을 수 있는 게임인데 넣는 것과 안 넣는 거의 차이는 꽤 있죠. 근데 음, 제가 작업하는 그 게임에서는 그걸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넣었을 음, 때 보이는 동작과 안 넣었을 때 보이는 동작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근데 그걸 음, 어떻게 넣냐면 그 두 개가 엔진에서 그거는 당연히 서포트를 해줘야 돼요. 음, 엔진에서 그걸 서포트 안 해주면 당연히 넣을 수가 없고. 그러면 이렇게 플레이어가 어떤 액션 버튼을 눌렀을 때 입력을 했을 때 예. 엔티시페이션부터 그 누른 다음에 어쨌든 간에 그 액션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아, 플레이어 누르는 걸 미리 예상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누른 다음에 애니메이션이 실행이 돼야 되는데 엔티시페이션부터 그럼 실행이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 엔티시페이션이 그 위에 오버랩돼서 같이 플레이가 되는 거. 마치 포토샵의 레이어처럼 그, 블렌드가. 예. 그 블렌드를 하는 그 사이에 그거를 강제로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엔티시페이션 동작이, 따로 그 엔티시페이션 클립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근데 그거를 몰랐네. 이제 예. 엔진에 서포트를 하느냐, 안 하느냐. 예를 어, 들면, 예.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작을 전환을 해요. 얘가 왼쪽으로 걷다가 우측으로 걸어요. 예. 그러면은 그게 중심이 약간 왼쪽으로 걷다가 우측으로 걸을 때 중심이 약간 왼쪽으로 더 갔다가 가야지 음, 예. 자연스럽죠. 예. 그냥 바로 거기서 우측 버튼을 눌렀더니 바로 우측으로 가면 그렇죠, 그렇죠. 예. 로봇처럼 갑자기 뭐 예. 예. 탁 튀는 느낌이 예, 나고. 탁 예. 튀는 느낌이 나는데 그때 한 세 프레임에서 뭐 다섯 프레임 사이를 강제로 이제 중간에 그 안티스페이션 레이어처럼 포토샵의 레이어처럼 그 예. 두 개 애니메이션 중간에 그걸 딱 배치를 시키는 거죠. 음. 그래서 그 중간에 그걸 살짝 플레이하고 이제 방향을 전환하게 되는 아. 그거를 얼마나 자연스럽게 이제 또 표현할 수 있느냐는 엔진에서의 그런 옵션 같은 거, 뭐 강도, 뭐 음. 그런 것들의 그런 넘버 숫자 같은 걸로 좀 조절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그 중간에 들어가는 그 안티시페이션 그 레이어를 포토샵으로 치면 그 레이어 같은 부분을 얼마나 이제 크게 애니메이션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예. 예.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거는 그 테크니컬한 서포트가 있어야지 좀 가능할 수 있는 얘기네요. 인게임에서 그렇게 하는 건. 그렇죠. 뭐 단일 다른 클립이 아닌 이상은. 그 그죠? 뭐 다른 엔진에도 예를 들면 제가 알기로는 저 뭐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FPS 게임 그러니까 FPS 게임을 베이스로 말씀드린 거고 네. 예를 들면 어쌔신 크리드라든가 네. 뭐 언철티드라든지. 예, 뭐 갓 오브 워라든가 뭐 이런 게임들은 아예 좀 다르죠. 그 시스템 자체가 달라요. 그렇죠. 그거를 음, 안티시페이션을 클립을 또 따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얘가 애니메이션을 다 만드는 거죠. 방향을. 예를 들어서 얘가 음. 정면으로 뛸 수도 있고 45도로 뛸 수도 있고 90도로 이렇게 방향을 바꾸는 그 방향마다 안티시페이션 동작을 다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죠. 와, 그럼 클립 수가 음. 어마어마하겠네요. 대신 이런 게임들은 대신에 이 하나를 만들면 이 하나의 애니메이션을 다른 캐릭터에도 공유를 다 해요. 아. 어, 그래서 예를 들면 콜 오브 듀티 같은 그런 게임은 이제 FPS 게임이긴 하지만 그 게임의 하나를 만든 애니메이션을 다른 캐릭터도 다 거의 똑같이 공유하거든요. 그럴 수가 있죠. 거기는 예, 캐릭터가 옷만 다르지 그죠? 다 다 같은 똑같은, 캐릭터니까. 근데 무브먼트 이제 자체는 똑같으니까. 그것도 이제 게임 따라 다르고 여러 가지 조건 따라 다 다르고 엔진 따라 다르긴 음, 하지만 뭐 제가 아까 예를 드린 그런 FPS 게임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이제 오버랩하는 부분을 따로 만들어서 그 위에 블렌드 하듯이 음, 이제 플레이를 하게 할 수 있고 아까 음. 나중에 말씀드린 뭐 갓 오브 워라든가 뭐 그런 게임들 뭐 어쌔신 크리드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좀
애니메이션을 찬찬히 뜯어봤는데 일일이 다 맞는 것 같아요. 그 뭐 벽 타는 거라든가 아, 벽에서 이렇게 점프를 뛰고 그냥 내려오고 뭐 방향 전환할 때도 앞에서 뒤로 방향 전환, 좌에서 우로 방향 전환하는 예, 그 모든 동작의 그 프레임을 그냥 블렌드로 만든 게 아니라 또는 레이어로 만든 게 아니라 동작을 다 하나하나 이렇게 다 손수 예, 키프레임을 해서 예. 그래서 아마 보면은 그 캐릭터 안에 엄청나게 많은 애니메이션도 있을 예. 거예요. 제가 뭐 모르긴 모르지만 몇백 개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게임의 종류에 따라서는 또 그 피드백을 바로 주기 위해서 엔티시페이션을 아예 일부러 생략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예를 그것도 들어서 제가 뭐 나중에 다 얘기하려고 지금 적어 지금 얘기하죠. 예, 지금 얘기하도록.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그게 타격감 같은 우리 소위 말하는 타격감이라든지 예, 바로바로 그 오는 반응이 빨라. 예를 들어서 마리오 같은 캐릭터가 점프를 하려면 예. 딱 누르는 순간에 점프를 시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두 프레임, 세 프레임이라도 엔티시페이션 같은 거 들어가면은 이게 왜냐면 예, 점프가 죽고 사는 그 그렇죠. 중요한 행동인데 그 예. 게임에서는 그런 그래서 게임에서는 아무래도 반응이 바로 나와야 예, 그래서 저 보기에는 좀 같은 안 좋더라도 그죠? 예. 예, 안티시페이션이 게임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느끼는 게 이 말씀하신 것처럼 버튼을 눌렀을 때 바로 반응이 와야 되는 경우, 그게 아닌 예. 경우라면 좀 더 자유도가 높잖아요. 예를 들면 뭐 그렇죠. 몬스터 헌터 같은 거, 예, 예. 뭐 그런 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제 게임 애니메이션 중에 하나인데 그 엄청나게 그 무거운 느낌을 안티시페이션으로 더 강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 칼을 휘두르기 전에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후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칼을 휘두르기 전에 그 강한 그 안티시페이션 동작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게임이 있는 반면에 그리고 말씀하신 그게 것처럼 오히려 그런 타이밍을 이용해서 난이도에도 이게 적용이 되잖아요. 그 그렇죠. 타이밍을 플레이어가 예측을 해서 이 버튼을 예, 눌러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그럼 식으로 사용이 될 수 있는 거겠죠. 보스전 말씀하신 거 보스전을 할 예. 때도 제가 그 캐릭터도 그렇게 반응을 하지만 적들도 그런 식으로 이제 저에게 그렇게 공격을 해올 때 아, 그 동작을 보고 제가 아, 반응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미리 피해야 되겠다는 어떤 예, 그런 거를. 맞아요. 그게 이제 게임 플레이에도 영향을 미치고 예. 그런 부분이죠. 아, 근데 엔티시페이션이 진짜 중요하네. 되게 중요해요. 예. 게임에서는 특히 이제 그게 중요한 게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어, 뭐 예를 들면 FPS 게임 같은 경우는 좀 그게 중요도가 덜하죠. 아무래도 그렇죠. 굉장히 그냥 빨리빨리 예, 총을 쏘는 걸로 거의 찰나에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동작이 끝나니까.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버튼을 눌렀을 때 바로 반응을 해야 되는 그런 게임들이 꽤 많아요. 예를 들면 디아블로. 예. 디아블로도 제가 이렇게 공격 버튼을 눌렀는데 공격 안 해. 막 눌렀는데 한 2초 있다 들어 어, 얼마나 답답하겠어. 몬스터 헌터처럼 만약에 디아블로 그 예. 캐릭터들이 공격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앞에 몬스터들이 막 막 수백 마리가 몰려오는데. 근데 그런 게임 같은 경우는 안티스페이션이 굉장히 짧거나 없거나 그래야 되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트릭이 뭐 요즘에는 이제 많이들 이제 게임 업계에 계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많이 하시겠지만 그냥 바로 그 동작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점프를 해갖고 포즈가. 예, 그냥 공을 던지는 동작이면 그냥 예. 공을 와인딩업 하는 공이 저 제일 끝에서 던지기 바로 직전에 그 포즈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버튼을 누르자마자. 그 중간 동작이 없이. 예. 그래서 거기서 바로 던지는. 그래서 음, 한 두 프레임 정도 안에 안티시페이션을 보여주고 바로 이제 버튼을 예. 눌렀을 때 그 동작이 나가는. 그래서 완전 실시간은 아니지만 그리고 느끼지는 딜레이가 된다는 걸 느끼지는 못하지만 저희가 또 볼 수는 없지만 느낄 수 있어요. 예. 아, 뭔가 와인드업을 했구나. 보기 좋은 거와 그 게임 플레이 피드백의 그 밸런스를 딱 맞춰야겠네, 그죠? 예. 예. 그래서 이런 게임에서는 그거를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이 타격감이 예. 되게 이제 게임에서 되게 중요한 그 타격감을 어떤 식으로 얼마나 더 극대화할 수 있는지. 예. 그게 사실은 이런 안티시페이션 같은 경우 이런 그런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게임에서 안티시페이션 같은 경우는 볼 수는 없지만 느낄 수는 있거든요. 예. 그렇죠. 예, 얘가 뭐 했지? 근데 굉장히 음. 강하게 때리는 것 같아. 예. 근데 그게 없으면 둘 다 못 보지만 얘는 왜 이렇게 약하게 때리지? 라고 느껴지게 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안티시페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그 그래서 게임 애니메이션은 또 그만의 다른 또 그 테크닉이나 노하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있죠. 그죠? 예. 예. 12가지 법칙 다시 써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게임 위주로 한 번 더. 그 누군가 어떤 그 경호 게임 씨, 어. 책 내시면은 제가 홍보해 드리겠습니다. 게임에서의 애니메이션 12가지 법칙 이런 거. 네.
아니 기왕 하는 거 한 34가지 법칙 뭐. 목표를 크게 가지고. 잘 안 들키는 법, 어, 상사한테 잘 안 들키는 법 이런 거. 모니터 각도를 약간 45도로 낮춰서. 뭐 아무튼 아,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게임 쪽에서 그 안티시페이션은 좀 네, 그런 이렇게 와인드업 동작을 굉장히 이제 강조를 해서 이제 기본 포즈에서 바로 다음 프레임이 이제 큰 와인딩 포즈 시작해서 바로 시작하는 던지는 예. 던지는 그런. 주 동작부터 바로 들어가는 버튼을 그렇죠. 누르자마자. 예, 예. 칼 휘두르는 것도 이제 칼을 휘두르 제일 큰 동작부터 이제 버튼을 예, 누르자마자. 스윙의 가장 높은 부분, 그러니까 예, 손이 가장 올라갔을 때부터 시작한다든지.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면 바로 이제 한 두 프레임 휘두르는. 만에 점프를 한단 말이죠. 그 포즈로. 예, 그렇죠. 예. 그렇게 하고 또 다른 거는 그런 식으로 하고 바로 그 기본 동작으로 들어오면 좀 되게 너무 딱딱해 보여요. 그래서 음. 보통 그런 경우는 이제 그 마무리 동작에서 동작을 좀 더 설명하는 프레임을 넣죠. 팔로우 왜냐 드루를. 그렇죠. 예. 팔로우 스루를 넣죠. 그래서 어, 안티시페이션을 되게 극단적으로 줄여서 임팩트를 높인 만큼 약간 그 팔로우 음, 스루 부분을 좀 더 이제 프레임을 좀 더 써서, 왜냐면 그거는 이미 버튼을 누르고 난 후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 게임 플레이에 영향을 미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예. 그 부분에서 그 캐릭터의 그 동작을 좀 더 설명을. 사실적이고 약간 예. 그런 그 예, 느낌을. 그리고 그 부분이 이제 어떤 캐릭터의 그런 성격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그렇죠. 부분이죠. 그렇죠. 예. 예. 만약에 무거운 거를 뭐 칼을 휘두르는 캐릭터면 거기서 이제 좀 더 어떤 예. 자기만의 그런 유니크한 동작을 하면서 이제 기본 포즈로 동작 마무리 돌아올 수 있는. 짓는. 그렇죠. 예. 아, 그렇네요. 예. 예. 원래는 이 게임 부분 얘기를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먼저 해버렸네요. 그래서야 뭐. 예. 예. 그래서 뭐 그 게임 안에서는 또 이렇게 중요하고 예. 예. 원래. 그 예, 엔티시페이션에 대한 그런 이해가 있어야 또 그거를 생략을 하더라도 그거를 이해가 있는 사람이 또 생략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어디서 생략을 해야 되고 얼만큼은 그래도 조금은 줘야 된다든지 어느 예, 포즈로 가는 게 더 좋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엔티시페이션을 기본적으로 사실적인 움직임을 잘 이해를 해야 음, 그 다음에 이제 그 생략을 하든지 과장을 하든지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저, 그래서 문성 씨가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기본 이해를 좀 더 그러니까 처음에 작업을 하실 때는 그것들을 어떻게 뭐 게임에서 더 임팩트 있게 보이기 위해서 앞을 생략하고 이런 걸 생각하실 필요 없고, 그렇죠. 그냥 그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어, 놓치지 않고 좀 예. 예.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할 때 그 안티시페이션의 역할,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간단하게 정리해 온 거는 그런 안티시페이션이 역할이 어떤 애니메이션에서 어떤 역할이냐면, 그런 안티시페이션은 그런 힘의 강도나 얼마나 큰 움직임을 나올지 미리 보여주는 동작. 그렇죠. 그러니까 큰 동작을 할 거면 큰 안티시페이션 하고 예. 예. 작은 동작을 할 거면 작은 안티시페이션, 보통 대부분이 예. 그렇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세게 때리거나 큰 타격을 주기 위해서는 큰 안티시페이션을 보통 하고, 네네. 뭐 아까 뭐 잠깐 앉았다 일어난다거나 방향 전환을 한다거나 이런 가벼운 동작의 전환 같은 경우는 작은 안티시페이션을 하는데, 어 그게 만약에 반대가 되면 코미디가 될 때가 있어요. 예를 예, 들면은. 그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예, 또. 예. 예, 예. 맞아요. 문숙 씨가. 예, 예. 그러니까 그 재미, 엔터테인먼트 재미, 그러니까 코미디 웃기는 것도 재미고 어떤 액션을 보고 멋진 거를 느끼는 것도 다 재미잖아요. 엔터테인먼트잖아요.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를 보면 대부분이 반전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코미디는 그렇죠. 반전이란 뭐냐? 기대감을 깨버리는 예, 기대감에 기대하는 것과 다른 결과를 보여주는 게 반전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엔티시페이션을 통해서 관객의 기대를 어떤 한쪽으로 쏠리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음, 그 관객이 기대하는 결과가 아닌 다른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관객이 그거를 뭐 실소하게 만든다든지 웃게 만든다든지 예, 뭐 그런 식으로 어떤 코믹한 요소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예, 엔티시페이션에 의해서. 특히 이제 제가 찾아본 거는 그 박싱 권투에서 그 슈가레이 레너드라고 되게 유명한 예, 그 되게 빠른
그 동작을 자랑하는 사람이잖아요. 어떤 한 상대방을 완전히 갖고 노는 시합이 하나 있는데 그 중에 보면은 오른팔을 이렇게 빙글빙글 돌려요. 예, 그러니까 엔티스페이션이잖아요. 오른팔로 이렇게 치기 예, 위해서 힘을 모으는 동작이잖아요. 그러다가 예, 왼손으로 잽을 탁 때려요. 예,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 상대방이 굉장히 단련된 되게 이 예, 순발력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한 권투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그 커다란 엔티시페이션에 관심이 가는 걸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본능적으로 예, 예, 거기에 신경이 쓰이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왼손으로 빠른 잽으로 이렇게 음, 상대방을 가격하면은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물론 맞은 사람은 엄청 화가 나겠지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웃긴 결과가 되잖아요. 예, 맞아요. 그런 식으로 그런 과장된 특히 과장된 애니메이션 스타일 뭐 예, 루니툰즈라든지 뭐 그 호텔 트랜실베니아라든지 약간 그런 음, 과장된 스타일에서 자주 사용되는 그 맞아요. 극적인 기법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그냥 예, 예, 엔티시페이션이 아주 전적으로 그 물리적인 예, 피지컬한 그런 엔티시페이션 그 동작을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 윗수준에서 약간 그 연극적인 음, 그 요소로 사용될 수 있는 또 가능성이 있는 거죠. 맞아요. 예, 그래서 뭐 코미디 이런 데 보면 뭐 예를 들면 뚱뚱한 사람이 뭐 엄청난 이렇게 점프를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막 그래서 예, 우와 이런데 1cm 뛰고 막 예, 이런 뿅 거 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예, 앞으로 열심히 점프를 했는데 뭐 한 예, 3cm 뛰고 뭐 예,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극적으로 이제 잘못됐을 경우 대비를 재- 보여주는 예, 거죠. 예, 예, 재미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예, 보통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안티시페이션이 큰 동작이면 예, 큰 안티시페이션이 큰 동작이 바로 이제 나오게 되고 예, 뭐 그래서 그런 안티시페이션은 그런 캐릭터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얼마나 큰 힘의 강도를 나타낼지를 이제 보여주는 예, 예, 그런 역할도 하고 또 안티시페이션은 이제 그런 영화나 이제 그런 일반 애니메이션 같을 때 보면 관객이 이제 캐릭터가 무슨 동작을 할지 미리 알려주는 역할도 하잖아요. 그쵸. 뭐 아까 안티시페이션 자체가 이제 또그 이름이 기대인 예, 것처럼 예를 들면 톰과 제리에서 톰이 항상 앞으로 빨리 달려가기 전에 공중에 떠서 다리를 막 예, 돌다가 뿅 하고 나가잖아요. 네네, 그런 거를 보면 이제 그런 동작도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장된 카투니한 안티시페이션인데 그런 것들을 보면 얘가 이제 다음에 무슨 동작을 할지 보지 않아도 알 수가 게 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특히나 그 주 동작이 굉장히 빠르거나 방금 예. 말하신 톰과 제리가 톰이 확 빨리 나가는 음. 한 두세 프레임 만에 화면 밖으로 확 나가야 되는 이런 동작을 엔티시페이션 없이 바로 보여주면 그 동작 자체를 놓칠 수가 있어요, 관객들이. 예,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관객들이 그러니까 왜냐면 화면 안에는 여러 가지 볼거리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주인공 캐릭터가 있지만 관객들이 꼭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주인공 캐릭터의 동작이 멈추거나 음. 정적으로 됐을 때는 관객들이 눈이 다른 곳을 보기 시작하거든요. 음. 백그라운드에 있는 디테일이라든지. 음. 그런데 어떤 중요한 동작을 관객이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엔티시페이션을 이용해서 엔티시페이션의 시간을 충분히 줘서 음. 그 화면 안에 다른 어떤 것보다 큰 동작을 엔티시페이션을 보여줘서 관객의 시선을 일단 모아주고 음. 그 다음에 이제 그 메인 동작, 빠른 메인 동작을 해주면 관객들이 그걸 놓치지 않고 볼 수 있게 하는 예, 어떤 맞아요. 장치이기도 하고요. 장치로 그렇게 사용되기도 하고, 음.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하려고 그런 게 보통 많이 초보자들이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방금 그 카툰에서 많이 카툰에서 뛸 때 이제 뛰기 시작할 때 많이 하는 엔티시페이션이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몸을 이렇게 예. 그 다리를 한쪽 다리를 들어 올리면서 팔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면서 예. 엔티시페이션을 크게 보여주고 확 나가는 동작이 너무나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애니메이터들이 엔티시페이션 하면 주 동작의 반대 방향으로 갔다가 가는 것이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예. 같아요. 예. 맞아요. 물론 많은 경우가 그렇죠. 왜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힘을 모으기 위해서는 한쪽으로 뭔가를 던지거나 하려면 반대 방향으로 힘을 모았다가 이제 그쪽으로 모으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예. 그런 일이 실제로 많이 일어나긴 하지만 좀 더 자연스럽고 좀 부드러운 동작이라든지 그렇게 대비가 크지 않은 동작, 엔티시페이션의 경우에는 꼭 반대 방향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뭐 음. 골반이 먼저 가면서
천천히 움직이면서 어떤 자세를 주동작을 위한 자세를 잡아주는 동작이 엔티시페이션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예. 그 발차기를 한다면은 음, 앞차기를 한다 그래도 꼭 발을 뒤로 당겼다가 앞차기 하지 않잖아요. 음, 그죠? 맞아요. 어떤 그 앞차기에 필요한 어떤 그거만의 엔티시페이션 동작이 있는 것처럼 그 음, 상황에 따라서 그 엔티시페이션을 실제를 잘 관찰하시고 레퍼런스를 보셔갖고 적용을 해야지 무조건 그냥 주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갔다가 가는 것이다라고 이런 그렇죠. 공식적으로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하면 음, 좀 자연스럽지 않고 좀 그런 게 많죠. 예. 예, 어색하죠.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저는 그리고 이 안티시페이션 이걸 굳이 안티시페이션이라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어쨌든 그 기본 본래 동작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 안티시페이션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 이거 어떤 걸 예를 들면 좋을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 화면 안에서 캐릭터가 A에서 뭐 1에서 10만큼 움직여야 되는데 예. 1에서 10만큼 움직이면은 좀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그 화면 안에서 더 풍성하게 움직여야 더 볼거리가 많고 캐릭터가 더 이렇게 좀 생기 있어 보인다. 그리고 에너지가 에너지가 높은 있어 거죠. 보이는데 예. A에서 B로 갈 때 1에서 15만큼 움직여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1에서 10만큼 움직이면 10이잖아요. 예. 근데 마이너스 5만큼 갔다가 10으로 가면 15만큼 아, 움직이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화면 안에서 더 많은 풍성한 움직임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그게 필요한 순간에 에너지를 예, 증폭해야 되는 필요한 순간에는 그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큰 동작일 수도 있고 예. 아니면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뭐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카툰이한 캐릭터를 애니메이션 하는데 그냥 이렇게 고개를 드는 게 아니라 좀 더 약간 내려갔다가 이렇게 머리가 예. 올라간다든가 이러면은 좀 더 그 화면 안에 한정된 프레임 안에서 더 풍성한 움직임을 보여줄 수 예.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더 예, 동적이고 다이나믹한 예. 에너지를 줄 수가 있는. 이게 각자 애니메이션 할 때 그 부분을 어디서 내가 찾아서 더 그런 음. 부분을 더 넣을 수 있는 거에 따라서 예. 같은 동작을 하더라도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차이가 분명히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더 그 풍성한 선택에 움직임, 따라서. 그걸 자기가 이제 예. 자기가 하는 샷이라든가 애니메이션에 그런 재밌는 부분을 찾아서 넣어야지 더 이제 예. 넣는 게 그런 게 지금 애니메이터의 역할 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또 하나 좀 재밌는 경우는 그 엔티시페이션 자체가 좀 느리고 큰 동작일 때가 있어요. 음, 예를 들어서 투수가 아까 얘기한 예, 것처럼 공을 예, 저기 피치를 할 때 와인드업 자체가 굉장히 큰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럼 그 엔티시페이션을 위한 엔티시페이션이 또 있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때로는. 음, 그래서 이제 근데 그거를 하다 보면 엔티시페이션에 엔티시페이션 들어가고 또 엔티시페이션 들어가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멈춰져야 되긴 하는데 보통 뭐 두 번 이상 들어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예, 예,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그 엔티시페이션 주된 동작이 있고 그걸 위한 엔티시페이션 동작 자체가 굉장히 큰 동작일 때 몸 전체를 이용해서 하는 큰 동작일 때는 그 예, 동작 자체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또 힘을 모아주는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 살짝이라도 약간 그런 예를 들면 큰 점프를 할 때 제자리에서 위로 점프를 할 때 예, 밑으로 확 구부리잖아요. 예. 근데 그 밑으로 확 구부리는 동작이 아주 빠르지 않고 좀 천천히 한다면은 사람이 자기도 무의식 중으로 살짝 발뒤꿈치를 들었다가 확 아, 내려갈 때가 있어요. 예, 그건 맞아요. 엔티시페이션이 있는 경우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뭐 재밌게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걸 예, 또 이제 애니메이션 하다 보면은 또 그런 웃긴 얘기가 많아요. 엔티시페이션을 하다가 이렇게 집중해서 작업을 하다 보면은 한 샷에 예, 예. 하다 보면 여기 엔티시페이터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왜냐면은 이제 우리 애니메이터들은 프레임 단위로 시간을 어떻게 보면 시간을 쫙 늘려갖고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예, 천천히 느리게 예, 예. 시간을 쪼개서 작업을 하니까 거기에 집중해서 한 3프레임, 4프레임 그 사이에서 집중해서 작업을 하다 보면 여기에 엔티시페이터 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하고 넣고 또 넣고 이러다는 맞아요, 맞아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틀어보면 너무 이상하죠. 너무 예, 틀어 잘 지그재그로 보이지도 왔다 않고, 갔다 뭐, 왔다 갔다 막 하면서 튀는 것 같고. 근데 하여튼 그런 경우 실제로 있긴 있다는 거. 음, 엔티시페이션에 엔티시페이션. 맞아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생각난 거는 이거는 뭐 애니메이션하고 직접 관련은 없을 수는 있는데 마술사들이 엔티시페이션을 이용해서 굉장히 많은 그 트릭을 써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속임수를 숨기기 위해서 맞아요. 이런 굉장히 커다랗고 극적이고 되게 이렇게 화려한 손동작, 엔티시페이션 동작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권투 선수 예를 든 것처럼 사람들은 거기에 특별히 자기가 이렇게 막 신경을 쓰지 않으면 거기에서 이렇게 그 시선을 돌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 자기 눈앞에서 어떤 커다란 동작이 일어나고 있으면 그거를 안 볼 수가 없는 거죠, 본능적으로. 그런 걸 이용해 갖고 자기의 트랙을 숨기는 뭐 이런 것들도 맞아. 이제 마술사들 보면 이렇게 예, 왼손에서 이렇게 뭐 꺼내서 이렇게 불이 확 붙는데 사실 예, 오른손으로 뭐 주머니에서 뭐 꺼내고 있고 그렇죠, 그렇죠. 주머니에 예. 이렇게 숨긴다든가 이러면 그 사람들이 다음 불꽃 예, 예, 이렇게 보다가 예, 다음 트랙을 준비하고 있다든지 뭐 예, 그런 맞아요. 그런 걸로도 많이 쓰이죠. 그러니까 음, 결국은 이 그 시각적 예술이라는 게 사람들이 시선을 어떻게 조정하느냐, 끌고 예, 다니느냐, 이제 그게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거를 그 시선을 이렇게 갈고리에 꿰어가지고 계속 끌고 다녀야 되는데 그걸 놓치면은 이제 관객이 지루하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보지 않아야 될 것들을 자꾸 이렇게 쳐다보게 되는 거고. 맞아요. 그러니까 감독의 이제 역할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샷 편집이든지 모든 어떤 이 도구들을 사용해서 음, 관객들의 그 흥미와 관심을 계속 그 줄을 놓지 않고 맞아요. 이어나가는 것. 안티시페이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캐릭터가 애니메이션 할 때 얼마나 이렇게 딱 보면은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걸 맛깔나는 애니메이션이라고 그러거든요. 무슨 뭔가 말이냐? 이렇게 감칠맛. 감칠맛. 무슨 똑같은 동작을 했는데 예를 들면 그런 컴피티션 그러니까 뭐 그런 뭐 10초 클럽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같은 주제를 갖고 이제 여러 사람이 애니메이션을 해서 비슷한 동작이 나오는 경우가 꽤 몇 개 그렇죠. 있거든요. 그게 보면 어떤 캐릭터는 굉장히 이제 감칠맛 어? 비슷한 이씨 있고 동작인데도 어떤 캐릭터는 이제 밋밋하고 그런 거 보면 이제 그 안티시페이션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결정이 되는 경우도 꽤 많이 있는 음,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절하게 얼마나 적절하게 예. 넣느냐. 그래서 뭐 애니메이션 12 원칙 중에 안 중요한 게 뭐가 있겠냐마는 예. 이것도 게임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예. 제가 준비한 것보다 엔티시페이션에서 뭐 얘기할 게 많을까? 금방 끝나겠는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또 이제 예. 게임 애니메이션을 또 하시니까 그쪽 얘기도 저 많이 배웠고 예. 의외로 할 얘기가 많네요. 예. 참 저희가 좀 말이 많은 것 같기도 해요. 한 15분이면 되지 않을까 그랬는데 벌써 몇 분을 얘기한 거야. 제가 말을 일절 하지 않았는데도 이 정도 했다는 거. 저는 아, 지금 최고의 카메라 각도 세팅만 계속 어디가 제일 낫나. 어, 방에 들어온 거 안 보이는. 악성 씨 애니메이터 출신이면서 왜 이러셨어요? 아니 근데 그러면 저는 지금 애니메이션을 주로 하진 않으니까 그리고 두 분께서 저보다 훨씬 더 오랜 경력의 애니메이터시고 저 배우는 자세로 임했습니다. 뭐 학설 씨 진짜 애니메이션 한 지 꽤 오래됐겠네요. 저는 시작해본 지. 집에서 지금 계속해요. 집에서는 하세요? 네, 오, 저는 대단하다.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오, 대단하다. 네, 보기 전에 믿지 못하겠습니다. 네, 1년에 한 클립 2개 정도? 그럼 그 정도면 어디예요? 예, 아니 공유를 그냥 그 클립이란 게 무슨 액팅 클립이 아니라 웍사이클 2개 뭐 이러지 마. 그래도 공유를 좀 해주셔야죠. 저희도 보고 같이 알겠습니다. 제가 예. 그럼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고 예, 엔티시페이션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번에는 또 재밌는 소식 전해드리고 재밌는 소식과 주제를 가지고 재밌는 또 이야기를 가지고 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히 바이바이. 계세요. 안녕히 조심하시고요. 계세요.